그런데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마구 드시면 안 되고 이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능, 주의, 비추천 기준으로 정해보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먹으면 좋아진다 라는 것보다 안전하게가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영양제라도 항암 치료 중인지 방사선 치료 중인지 혹 수술 직후인지 또는 이 모든 치료가 끝난 뒤 회복기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아닙니다. 어떤 점을 확인하면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영양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치료 단계, 지금 이 항암 치료 중인지 방사선 치료 중인지 수술 직후인지, 특히 수술 직후에는 그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 기능이 어떤지, 정상인지 또는 수치가 흔들리는지, 그리고 출혈이나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지, 출혈 위험이 있으면 특정 성분, 오메가3나 피를 묽게 해주는 성분은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상호작용, 즉 항암제나 면역치료제와 혹시 동시에 투약받거나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 4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드시기 전에 성분표와 용량을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들고 오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항암 중에 밥이 잘 안 들어가니까 영양음료나 단백질 쉐이크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이 항목은 사실 필수냐 또는 비필수냐로 딱 자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금 환자분께서 식사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느냐입니다. 원래 영양은 상담을 먼저 하고 식사 조절하는 것이 순서겠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그때 경구 또는 수액, 영양 보충, 영양 음료나 쉐이크 등을 보조로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량이 확 줄고 최근 체중이 빠지거나 또는 단백질, 열량을 도저히 못 채우는 식사 방법, 이 시기에는 영양 음료나 쉐이크가 회복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마구 드시면 안 되고 이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못 먹고 있나, 체중이 빠지고 있나, 식사량이 확 줄었는가, 이것부터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신장 기능이 어떤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단백질을 많이 밀면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량이나 종류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또 제품의 결이 맞나, 흔히 말하는 운동용 고단백 벌크업 제품이랑 치료 보조식 단백 음료는 결이 다릅니다. 먹는 목적이 그래서 회복인지 유지인지 건강 증진인지부터 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무조건 챙겨야 하나요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식사, 체중, 몸 상태, 신장 상태에서 보조 수단이 필요한가,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또는 영양 상담사랑 같이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홍삼이나 꿀 같은 건 어떨까요? 홍삼은 기본적으로는 주의에 속할 수 있습니다. 면역에 좋다라는 말이 그냥 두루뭉술 웅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는 오히려 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불면이나 두근거림, 혈압 변화, 속이 불편한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이 잘 오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이런 분들은 특히 복용량이 과하지 않은지 또는 농축액이나 액기스인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삼이다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분, 같은 제품은 또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 또는 좋다가 아니라 치료 중에는 무리해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나 즙 이런 부분도 매일 해서 드시는 분들 있나요? 녹즙이라 하면 야채이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즙은 경우에 따라서 주의가 될 수도 있고 비추천, 드시지 마세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설사나 복통, 구역질 등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몸의 회복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지금 현재 속이 약한지
불편한지, 설사가 있는지, 또는 제품에 따라서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인지, 과일이 많이 섞였다든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을 첨가했다든지 이런 제품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해독 목적의 제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치료 중에는 좋은 거 먹자라는 것보다 잘 먹히는 걸 먹자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이제 종류는 엄청 다양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유산균은 어떨까요? 유산균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통은 괜찮다, 가능하다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백혈구가 매우 낮거나 감염 위험이 큰 상태에서는 또 중심정맥관을 사용 중인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혼합, 고함량 제품보다는 단순하고 검증된 균주 하나의 형태가 훨씬 낫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메가3 멀티비타민은요?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는 주의에 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후 또는 혈소판이 낮거나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출혈 위험과 관련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멀티비타민은 대체로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용량, 함량이 어떤가입니다. 치료 중에 고함량으로 이것저것 모두 다 드신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필요할 때 원장 용량으로 지킨다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치료 중과 치료 후를 한 줄로 정리해볼게요. 치료 중에는 중요한 게 약이 효과 있냐 없냐보다는 안전한가 안 한가, 즉 안전성이 우선이고요. 치료 후에는 회복 상태를 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치료 단계와 나의 몸 현재 상태, 아니면 검사 수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이것보다 지금 현재 나의 치료 단계에서 안전한가 그리고 효과적인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양제는 상황에 따라 기준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불안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